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과거에는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병력자 그리고 고령자 분들의 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간편 가입 보험이 생겨났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기존의 간편보험보다 더욱더 간편해진 바로 유병자 간편보험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혹은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되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특별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A사의 프라임 종신 의료비에 대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진 보험의 점검과 리모델링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병자 간편보험 알려드립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유병자 보험 많이 이제 들어보셔갖고 어떤 건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에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면, 한 번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유병자라는 것은 심각한 질환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 때문에 제한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 때문에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한 1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보험 가입할 때 고혈압? 그래서 안 돼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당뇨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어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보험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두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건이 있었는데 최소한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어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은요. 5년 동안에 암에 대한 병력사항이 없어야만 가능했고요.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어야 됐었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추가 검사가 없어야만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벼운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수술을 할 경우도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경우에도 또 심사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가 많이 타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험은요. 유병자 보험 중에서 5라는 숫자가 빠졌습니다. 5년이라는 숫자가 빠졌죠.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일단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력, 수술력,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이력만 통과된다면 내가 원하는 이런 질환들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3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조건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기회가 왜 중요한지를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월이 되면 경험생명표가 바뀌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9차 경험생명표를 사용할 텐데요. 그러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83.5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88.5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자,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기준 이상으로 생존한다라는 거죠. 의료비는 어떨까요? 현재 과거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50%, 여성은 50%가 조금 더 생애주기에 따라서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도표가 좀 더 바뀌겠죠?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요, 생존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이 의료비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중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의료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의료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건강하게 조금 더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오히려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간편보험,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준을 봤더니요, 일단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기준을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비 중에서도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를 복층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경우에는 두 가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천만 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도 역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다시 더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층 구조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또 어떨까요? 요즘에는 수술이라는 글자보다 오히려 시술 이렇게 많이 듣지 않나요? 시술을 해도 여전히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많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다치는 문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100만 원에 대한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받는 질병 수술비도 있겠지만은 1종부터 5종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차등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요, 가벼운 1종 수술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 뇌출혈 수술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에 더해서 40대 수술비 100만 원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한 번 더 더해서 1호종 수술비 중에서 3종에서 5종까지 해당이 될 겁니다. 만약에 3종 수술이라면 100만 원일 거고요. 만약에 5종 수술이라면 300만 원을 더해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출혈 수술할 때 다 더해서 5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복층 아니면 반복해서 하는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가족 일상 배상 책임보험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 준비한 유병자 보험 중에서는요, 간편보험 중에서 특징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실수했을 때 누군가한테 배상 책임을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에서 지나가다가 만약에 옆에 있는 차를 잘못해서 건드렸다. 이런 경우에도 블랙박스 때문에, 블랙카메라 때문에 누가 했는지 이제 다 알아서 자진 신고해서 가벼운 이런 기스 같은 경우도 물어주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어떨까요?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라면 문제없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파트가나 아니면 빌라, 어느 집에 살더라도 밑에 층이 존재한다면 우리 집에서 새는 그런 수도관 파열로 인한 보상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 책임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이 없다라면 하나씩은 꼭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배상 책임 보험을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달, 이번 달까지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번 달에 조금 더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궁금한 거는 보험료일 것 같은데요. 보험료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앞에 기준에 의한 거고요. 기준을 만약에 조금 더 올린다면 보험료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25년나 100세 만기 이게 주는 의미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이기 때문인데요.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갱신보험으로 준비하면 결국에는 60세가 되는 시점에 다시 갱신하는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60세라 하더라도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여성 같은 경우는 88.5세입니다. 그러면 20년 갱신일 경우에도 80세가 되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갱신일 경우에는 25년 납입을 하더라도 갱신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앞에 예시에서 암보험이 사라졌었죠. 그러면 암보험은 어떨까요? 암보험 조건에서는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 기억하시나요? 3개월 이내, 2년 이내 이 조건을 모두 다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암보험만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에 입원력, 수술력 그런 것들 상관없이 암보험, 암만 아니라면 무조건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60세 기준으로 봤을 때 3천만 원까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회라는 말을 제가 반복적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4월이 되면 경험 생명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하신다는 것은 기회 비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예전에 보험 가입을 좀 거절당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유병자 간편보험 좀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병력이 있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 어려울 거야 혹은 불리할 거야 라고 생각되셨던 분들은 자, 예전보다 그 조건이 훨씬 완화됐고 특히나 이번 달까지 좀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궁금증들에 대해서도 전화와 문자 연락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네,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가져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처럼 좀 보기 드문 종신보험 증권 예. 준비했습니다. 종신보험이요? 네, 아나운서님 그 종신하면 생각나는 보장 어떤 보장이 생각나세요? 종신보험은 당연히 사망에 대한 보장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종신보험하면 사망에 대한 보장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네. 사망보험금이 전혀 없습니다. 사망보장이 없다고요? 일단은 제목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망보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독특한 증권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함께 증권 보겠습니다. 네. 네, 보험의 제목은요, A사의 프라임 종신 의료비입니다. 보험의 제목을 보면은 어떤 보장들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대강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종신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망에 대한 보장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시거든요. 하지만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지만 사망에 대한 보장은 없는 그런 보험이고요. 보장의 기간을 보면은 보장 기간이 만기가 종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돈을 내는 기간 굉장히 중요하죠. 15년 내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네, 가입을 하신 분은 56년생 여성분이셨는데요. 벌써 10년 정도 유지를 잘 하셨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는요, 한 53세 이쯤에 이제 가입을 하셨던 보험인 거죠. 네, 보장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보장 내용을 이렇게 쭉 간략하게 한 4가지만 좀 주요한 보장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가입 금액에 보면은 이렇게 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마 보신 분들은 생명사의 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입 금액에 적혀 있는 이 숫자를 보면서 50만 원, 뭐 200만 원인가? 1000만 원 받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자라고 하면 보험사별로 어떤 보장의 크기를 말하는 수치, 그러니까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구자가 예를 들어 기본 구자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한 구자를 가입했을 때는 1000만 원 보장을 받는 거고 네, 0.5 구자다 하면 500만 원 보장을 받는 거겠죠. 만약에 2 구자를 가입하신 분들은 2천만 원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의 제일 앞장만 보시고 가입 금액을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자라는 표현이 모든 증권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사에 혹시 구자라고 가입 금액이 표시가 돼 있다면 내용을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잘 모르시면 저희 쪽에도 의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장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기가 종신토록 보았더니 주계약에 대해서는 평생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건 맞고요. 그 아래 모든 특약들은 이렇게 27년 동안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분의 연령대로 봤으면 80세의 모든 특약이 끝난다라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만기가 좀 짧은 것 맞습니다. 같네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저희가 경험생명표 변경이 되면서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여성분들은 86.4세이시거든요. 그래서 90세에 임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균 부분이 있는데요. 80세면 너무 젊거든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뭐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 보면 TV를 봐도요. 70세 여성분이 모델에 도전을 하셔서 멋지게 또 프로페셔널하게 성공하신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남편분이 85세 남편분께서 우리 와이프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굉장히 훈훈했고요. 어떻게 보면 한창일 때인데 보험이 딱 사라지면 좀 안타까울 수도 있겠네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78세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문화센터 다니시면서 일본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밤 12시까지 정말 숙제하셔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0세에 모든 보장이 끝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장받는 기간, 주계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80세에 끝이 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구자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장에 대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볼게요. 주계약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종신보험안의 주계약이 입원 의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만 예.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쳐서 입원하시는 경우는 보장은 안 되시겠죠. 자, 그런데 입원하시고 첫날부터 보장은 아니시고요. 이렇게 3일 초과돼서 4일째부터 예, 하루에 입원비를 받으시는 건데요. 증권에 50구자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한 구자, 기본 구자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구자라고 돼 있었던 것은 하루에 5만 원씩 입원비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다친 거는 안 되고 질병으로만 입원비가 나오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입원을 하면 모두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약관상에 혹시 입원을 해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중요하잖아요. 예. 정신과 질환 관련해서는 입원을 하셔도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선천적인 기형에 관련해서 혹은 뭐 마약이라든가 그리고 임신 출산에 관련한 제왕절개 이런 부분으로 입원을 하실 때에도 보장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건강진단을 받으시면서 뭐 여러 개 좀 포괄적인 진단을 받아야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입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혹시 4일 이상 입원하셨을 때에는 보장이 되고 안 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한 보장도 보겠습니다. 네. 10대 주요 질환 특약 참고사항입니다. 사실 이렇게 숫자로 10대, 7대, 3대 이렇게 돼 있으면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걸까 보고도 사실은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지 10대 질환 보면요. 결핵부터 간질환, 갑상선, 당뇨, 신부전증 이 10대 주요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신다면은 200만 원 보장을 받는 거고요. 입원을 하신다면은 4일째부터 2만 원씩 입원비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수술비 보험 요즘에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또 증권에 하나 두 개 정도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보험사별로 어떤 수술은 관열 수술만 되고 어떤 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보장은 비관열만 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메스를 대서 개복을 하는 관열 수술보다는 내시경으로 신치료 기술로 관열하지 않는 이렇게 피를 보지 않는 수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보장 범위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16대 수술비, 뭐 7대 수술비, 최근에는 154대 수술비까지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숫자만 나열이 돼서 많은 수술비를 확보해서 갖고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안에 수술비가 1년에 한 번만 되는지 반복적으로 되는지 말씀드렸던 관열 수술만 되는지 비관열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증권을 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수술비 항목들이 워낙에 포괄적이셔서 해당되는 수술 범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다음에는 암 진단비입니다. 정말 암 진단비 중요한 진단비죠. 이 증권 안에 일반 암이었을 때는 5천만 원 돼 있고요. 고해감으로 진단을 받는다면 당연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이기 때문에 또 5천만 원 더 추가로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짚어드리는 것은요. 고해감에 해당되는 암의 종류입니다. 뇌, 백혈병, 림프종, 뼈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에는 고해감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사실 고해감에 해당되는 암이 어떤 회사는 3가지만, 어떤 회사는 식도암이나 췌장암을 포함하고 있는 5가지 암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암에 대한 보장 범위 최근에는 대장전망내암도 일반암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 이 증권 안에는 일반암에는 얼마나 포괄적인 보장이 되고 있는지, 고해감이라고 하면은 3가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5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그 앞서 맹 전문가님께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유사암에 대한 부분 최근에는 보장을 좀 많이 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피내암 여기에 이렇게 500만 원만 지급이 되게끔 나와 있거든요. 작은 암에 내가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암에 걸렸을 때
보장을 얼마나 받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보장도 좀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요. 2대 질병 진단비입니다. 최근에 그 초미세먼지 영향 때문에요. 보험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 2대 질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을 제외한 심장 혹은 뇌에 관련한 어떤 질환인데요. 예. 이 증권안에 보니까요. 뇌출혈로 보장이 돼 있으세요. 그렇다면 뇌경색이나 뇌졸중은 이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조금 협소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2030년도에는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조기 사망자가요. 2030년도에 한 인구 5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초미세먼지로 인한 2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통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렇게 2대 질병이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 네. 범위를 좀 넓게 준비하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진단비도 확보하셔야 되고 2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최근에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보완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증권의 내용을 처음부터 쭉 짚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종신이라는 제목이 있었지만 사망에 대한 보장은 아니었고요. 주 계약에 대한 보장은 질병 입원비로 구성이 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대 진단비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뇌출혈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뇌출혈이 아닌 그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에도 진단비라든가 어떤 수술비를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또 특약에 대한 모든 보장들이 80세에 끝났기 때문에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도 어떤 2대 진단비하고 수술비까지 좀 포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내보험 바로 알기는 남선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A사의 프라임 종신 의료비라는 증권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종신보험인데 좀 독특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보험금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요. 이번 일당이 주계약이었던 보험이었습니다. 전체 특약에 대한 만기가 좀 짧아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던 증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내가 좀 생각했던 그런 보장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다면 저에게 증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자,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연락 주셨는데요. 예. 네. 예,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기요. 예. 예, 시청자님 지금 들리시나요? 네네. 예, 종신보험 조정, 예. 좀 하려고 할까 했는데, 예. 네.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전체 증권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5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프시거나 특별히 좀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혈압이 있어서 3년 전부터 그냥 진단받아서 약 먹고 있어요. 약 드시고 계시고요. 네. 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어떠실까요? 지금 보니까 30만 원 이상 납부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보험료는 좀 어떠세요? 그것도 뭐 조금 부담스럽기도 좀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5세이신 여성분께서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대한생명의 유니버셜 CI 통합 종신보험을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MG손해보험 건강명의수술비 보험을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흥국생명에서 간편한 우리가족 사랑보험을 10년 갱신으로 준비해 주셔서요. 총 보험료는 31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자, 전체적인 보험료도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고요. 종신보험 잘 가입해 놓은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혈압이 있어서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네요. 홍지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사전에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제가 잘 살펴봤는데요. 지금 네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권이 3건 있으세요.
네, 네. 예,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한생명의 대한유니버셜 CI 종합 종신보험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만 5,540원 납입하고 계시는데 이 보험은 지금 상품명에도 있듯이요. CI 보험입니다. 예, 네. CI 보험이라는 건요.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중대한 질병, 그러니까 치명적인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주기약 부분에 대해서 사망보장에서 80% 미리 선지급 받는 형식의 보험이에요.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질병이라는 거는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을 말합니다. 이렇게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네. 예, 이렇게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이거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을 때 제대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예, 그런데 요즘에는요, 암에 대한 지급이 많이 유해졌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완전 초기암을 제외하고서는 암 진단 받으셨다 그러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나머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요, 지급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금 지급받는 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도요, 지금 보험료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략 보험료가 네. 20만 5천 원 납입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대한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사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요, 지금 14만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장, 뭐 재해보장 특약이라던가 성인병 진단, 그러니까 뭐 뇌출혈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진단 받았을 때, 그리고 여기 실손 의료비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담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생존 보장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요, 지금 요즘에 평균 수명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80세의 만기로 끝난다라는 점이에요. 네. 네. 시청자님, 혹시 시청자님 자녀분 있으시죠? 네네. 둘 예. 있어요. 두 명. 예.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 지금 23이고 20살이에요. 이렇게 자녀분이요, 20살이 넘었을 때는요, 주계약에 해당되는 사망 보장의 필요성이 점점 지금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인이시잖아요. 여성분이기 때문에 사망 보장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주계약을 줄이시면서 네. 실손 의료비하고 몇몇 보장들만 남기고서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유지를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그래서 네. 예,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줄어든 보험료로 살아계실 때 생존 보장으로서 질병 치료비를 보전할 수 있는 다른 보장들로 채워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MG 손해보험사의 건강명예수술비 플랜으로 보험을 하나 더 준비를 하셨는데, 이건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보험료는 네. 46,000원 납입 중이신데요. 네네. 보장 내용을 보니까요.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비, 14대 질병 수술비, 뭐 7대라던가 또 2대 질환 수술비,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잘 준비를 하셨어요. 또 여기에 여성분이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에 관련된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를 잘 하셨거든요. 또 20년 납입 100세까지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흥국생명의 간편한 우리 가족 사랑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2017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10년 갱신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65,900원 납입 중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간편보험이신데 이거는 혈압약을 드신 다음에 가입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으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보험의 우선 보장 내용을 보면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1종에서 5종 되는 수술비가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네. 그러냐면 지금 2대 진단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뇌출혈하고 네. 급성심근경색. 근데 이렇게 이 2대 질환은요, 뇌나 심장에 있어서 뭐 질병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 정도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또
100% 다 보장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또 보시면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혈압약만 드실 때는요. 지금 현재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간편 심사라 그래서 약봉투라든가 전화 심사를 통해서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네, 이렇게 유병자 보험은요. 전체 담보에 대해서 할증이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일반 보험으로 이렇게 간편 심사로 받으셔서 만약에 네네. 준비를 하시게 되면 혈압에 네. 관련된 담보에만 할증이 네네. 붙어서 시청자님한테는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좀 더 네. 넓은 보장으로 준비를 가능하시고요. 또 이게 지금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잖아요. 갱신이 네. 아닌 비갱신으로도 이렇게 준비가 가능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정리를 하셔서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신다고 하시면요. 네네. 손해보험사에다가 병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예, 만약에 이렇게 무해지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일반 보험보다는 한 30% 정도 절감한 보험료로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암 4천만 원에다가 뇌나 심장 쪽에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여기 추가로 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까지 진단금을 조금 단단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질병수술비라든가 상해수술비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준비가 가능하신데 할증이 좀 붙어서 보험료는 한 89,0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갱신 없이 20년 납에 100세까지 쭉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정하시고 정리하시고 정리하시면요. 부족한 부분에서 좀 더 든든하게 이렇게 보완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추가 보완을 하셨을 때 기존에 납입했던 보험료보다도요. 제가 해보니까 한 82,000원 정도는 절감 효과를 네. 받으실 수가 네,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줄일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네. 해보셔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여보세요? 되셨죠? 예. 네네네. 예, 좀 우려를 하셨던 대한생명의 CI 통합 종신보험은요, 실제 보장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주계약은 좀 줄이시고 실비 위주로 가져가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네네네. 흥국생명보험 역시 보장이 너무 작아서 정리를 하시고 아쉬웠던 네. 만기 부분과 보장 부분을 좀 채워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네. 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오늘 연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같은 고민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내 보험료 너무 비싸다 생각되시는 분들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보험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595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59세 어머니께서 당뇨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데요. 어떤 보험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을까요? 자, 남선희 전문가님, 미세먼지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할까요? 네, 최근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하기도 어렵고요. 무섭죠. 예. 그리고 출근하려고 해도 맑은 하늘 보기가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문자 주신 분처럼 전 국민에 아마 걱정거리가 있다면 바로 이 초미세먼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요.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그 조기 사망자가 12,000명인데요. 그중에서도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사망자가 5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요. 그 뒤에는 호흡기 질환하고 폐렴, 폐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머님께서 미세먼지에 대비한 보험을 좀 추가로 보완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혈압하고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데 약을 드신다고 하실지라도 최근에는 보험사별로요. 비교를 좀 잘 해보시면 혈관에 대한 진단비 보장해 주는 곳도 있고요. 수술비 보장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시는 보험으로는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 리모델링 혼재원 전문가님이 잘 해주셨는데요. 무해지 보험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4월에 경험 생명표 변경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당연히 오래 살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수록 질병에 대한 위험이 노출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특히 질병에 대한 보장들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평생 지급이 돼야 되는 연금성, 생활비 드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들이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보니까 미세먼지 정말 무섭네요. 이 보험의 각별한 대비가 더욱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어머님께 뭐 보험사들마다 다르지만 충분히 유리한 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315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70세 어머니께서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갱신이 좋을까요? 비갱신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홍지연 전문가님 좀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네. 70세 어머니께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요즘에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예. 보험을 미리미리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신 상황에 지금 자녀분이 보험을 좀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부모님에 대한 보장을 제한을 해드릴 때는요. 기본적으로 갱신형으로 제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젊은 중장년층에 만약에 제한을 해드리게 되면 가급적 납입 면제가 되는 비갱신형으로 제한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20년 또는 최대로 30년까지 되는 갱신형으로 제한을 해드리는 게 보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지금 현재 70세이시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20년 후에 갱신을 하신다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90이 되시는 거죠. 90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평균 수명으로 본다 그러면 갱신을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80세가 넘어버리시니까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갱신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갱신을 한다고 보면은요, 지금 현재 늦은 시기에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보험료는 인상된 상태에서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되는 보험료는요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 보다는요 좀 저렴하게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르신들 보험에는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무조건 비갱신이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70세,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대신에 주기가 20년이나 30년 긴 것으로 준비하시면 유리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941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치매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가입할 때 진단비와 생활비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치매보험에도 종류가 많아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남선희 전문가님,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치매보험 정답을 좀 드리면 진단비, 생활비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셨는데 예.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시겠죠? 그래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과하고 조금 차이점을 구분을 좀 해드리면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은 진단비, 초기에 받는 진단비가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명사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도로 넘어가는 경우에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100만 원씩 나올 수 있다. 예. 어떤 회사는 최대한 200만 원까지 생활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도 가능하신데요. 두 가지를 다 하시기에는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하시는 방법.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이제 생명사 치매보험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 이유는 치매는 한번 진단을 받으면 생존기간이 12.6년이라고 합니다. 진단을 받고 예. 뭐 치료를 잘 하시고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완치가 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도 진단비가 단계별로 뭐 3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그 다음으로 더 넘어갔을 때 2,00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진단비를 받고 그 이후에 100만 원씩이라도 매달 평생 생활비가 나온다면 나를 돌봐주는 우리 가족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매보험을 고르실 때에는 내가 진단비에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중증도로 갔을 때 매달 생활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보험은 유지를 해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예. 내 여력에 맞는 경제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적절하게 책정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진단비와 생활비 둘 다 좋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는 진단비 그리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생활비 위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7187님께서요. 식당에서 뚝배기에 화상을 입었대요.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실비에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홍지연 전문가님, 이렇게 다치신 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식당에 가면은 뭐 아이들이나 많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뭐 본인에 의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도 일어나지만 식당 관계된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요. 식당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을 거예요. 그 화재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시는데요. 이럴 때는요.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식당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실손이라던가 정액담보에서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식당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요, 치료비라던가 통원 횟수를 감안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상처가 다 아물었잖아요. 아문 후에도 나중에 추후에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추정해서 감안해서 나중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식당 종업원을 통한 부상이라면 식당에서도 보상을 받고 내 실비도 따로 받아 참고해 보시고요. 문자 마지막으로 하나 열어볼게요. 883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인데요. 암보험 가입할 때 가입 금액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암보험이 필요한 건 아는데 얼만큼이 적당할까요? 네, 혹시 이 문자 주신 분께서 기존에 보험이 있는데 하나 더 추가로 보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보험이 없으신 분인데 처음부터 이제 암보험을 이제 막 준비를 하시는 건지는 내용상으로는 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기본적인 금액을 좀 대략 알려드리면 일반적인 암에 걸렸을 때 평균적인 치료비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고요. 고해감이라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2배 정도, 6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이거는 딱 치료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그 기타 가족들의 간병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 좀 더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입 금액 적정하게 보실 때에는 내가 현재 1년 동안 받는 연봉 기준으로 해서 한 50% 플러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암에 해당되는 암 진단비 한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건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험을 가입 금액을 높여서 하는 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현재 내가 납입이 될 수 있는 여력에 맞게 가입 금액을 선별하셔가지고 일반암에도 보장 범위가 좀 크게 그리고 최근에 유사암 진단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곳까지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을 새로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암보험을 추가로 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끝난 이후에도 보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더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